지금까지 제 강의가 안 어렵지요?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다음 심화 과정 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심화 과정에 계속 참여하실 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음 심화 과정 또 있습니다. 아시죠? 심화 과정에 있는 거는 심화 과정은 저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돼요. 한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주도성이다. 주도성이다. 그럼 주도성 하나 가지고 90분짜리 강의를 만드셔야 돼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뭐 테이블에서 만드세요. 테이블에서. 하나, 둘, 셋, 5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만드셔야 돼요. 논의해서. 그래서 한 테이블에 한 프로그램이 한 강의안이 나옵니다. 같이 논의하셔서 한 강의를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하십니다. 아니면은 뭐 3분이면 3분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던가. 그 심화 과정은 그것만 하는 과정입니다. 제 강의는 안 해요. 이제 중간중간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보충 설명은 해드리는데 첫 오리엔테이션 첫날 이외에는 주제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도 보시고 인터넷도 활용하시고 뭐 AI에 물어보시든 아니면 교재를 가지고 하시든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셔가지고 3시간이잖아요. 그죠? 3시간 동안에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은 여기서 만들어요. 각자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팀에 한 분은 파워포인트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노트북 가지고 나오셔서 연결해서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심화 과정입니다. 그게 계속 주제별로 한 주 주제가 틀리다. 그 주제를 제가 미리 지금 계속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듣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다음 심화학습은 이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 센터나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곳에 가셔서 학습법을 계속합니다. 부모 역할, 적극적 부모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강의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때로는 통역이 안 된다. 그럼 중국어 하십니다. 일본어를 하시고 베트남어를 하시고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언어를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죠. 마지막 날은 어쩌면 제가 전체로 종합을 다시 한번 쭉 리뷰할 겁니다. 리뷰할 거고요. 이제 오늘 끝나면 5월 우리가 언제 끝나요? 6월 2일 날 6월 2일 날 끝나죠. 5월 한 주간은 이제 제가 주제를 다 하고 나면은 한 2번 정도, 한 번 내지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한번 시킬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게임에는 심화 학습 때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학습을 신청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강사 요 과정 기본 과정만 수료하시면 자격증은 안 나가고요. 안 나갑니다. 수료증만 나가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거쳐서 심화까지 가야지만 수료증. 심화까지 가야 수료증 나오나요? 네. 미안합니다. 심화까지 가셔가지고 자격 테스트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이 나가고요. 그건 안산 시장님이 주시는 자격증. 어쩌면 시장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자격증을 주시다. 그리고 떨어지시면은 기회는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연습 좀 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또 합격하시면 돼요. 떨어졌다고 고민하지 말고 회복 탄력성 가지시고 열심히 다시 또 도전하셔서 꼭 자격증을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격증을 많이 가지시면은 안산에서 부모교육 강사가 이중언어를 하시는 다문화 부모님들이 강사다 소문 낼 거고요. 우리 안산시 전역에 소문 나면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데가 많을 거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여기서 파워포인트 만든 거, 지금 제가 강의한 이것만 강의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지 아시고 있죠? 제가 강의하는 걸 잘 여러분 들으셨다가 여러분 그렇게 강의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어떤 거 사용해도 되나요? 아, 예. 예, 사용해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부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책임감, 또 검사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지도 좀 나눠주고 검사해보고, 나는 책임과 지수가 어떻다, 회복 탄력성 지수가 얼마다 보는 정도 알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주제가 90분짜리가 아니잖아요. 좀 합쳐서 9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활용하셔도 돼.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영양들을 배우셨는데, 아동 청소년기 때 발달과 배우는데, 결국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뭐냐 보니까 4세에서 7세 때 주도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바로 자존감. 그러니까 4세에서 7세 때 자존감 형성이 안 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다음 청소년기와 성인기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바로 뭐라고요? 자존감. 그래서 4세에서부터 7세, 조금 연장되면 9세, 10세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자존감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어떤가?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높다, 그럼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은 성공하는데 조금 힘든가?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마음의 힘이 바로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힘, 이걸 바로 자존감이다. 자아, 존중감의 주말이죠. 자기 비판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힘입니다. 어떤 친구는 옆에 누가 너 바보야, 너 뭐야,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러면 그냥 우는 아이들 있죠. 그냥 속상해하는,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 비판을 넘어야 돼. 그걸 넘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이 자존감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안 보이는 마음의 힘이잖아, 그죠? 외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체력이 아니고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이 신체를 유지하려면 근력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근력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력이 뭐냐? 자존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자존감이
예, 잠시 내려놓고 혹시 내 아들, 내 딸의 자존감은 어떤가? 4세에서 6, 7세 사이에 4세에서 7세 사이에 자존감을 엄청 키워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존감 높이게 해주려면 뭐 하라고 했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뭐 하라고 했죠? 칭찬. 칭찬.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근데 잘 들으십시오. 칭찬하는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칭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칭찬하지 말아야 될 걸 칭찬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칭찬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해줘요. 칭찬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무조건 칭찬만 하면 되나요? 네. 칭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잘 안 되거든요. 첫 번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지 마십시오. 근데 대부분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만심이 생깁니다. 자만심과 자존감은 틀립니다. 자,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1등 했어. 우리 아이가 공부 1등 해왔어. 그럼 여러분 뭐 하나요? 칭찬하죠. 맞습니까? 1등 했으면 박수 치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생길까요? 자만심이 생길까요? 네, 그게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의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1등 해서 막 자랑스럽게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잘했어. 그런데 너는 평소에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학교 갔다 와서 열심히 복습하고 너 지난번보다 한두 시간씩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너가 1등 했구나. 정말 잘했어. 뭘 지금 칭찬한 거죠? 과정을. 여러분, 과정을 칭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셔야 과정을 뭐 할 수 있다? 칭찬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네. 뭐로 칭찬받았죠? 과정, 내가 했는 행동에 대한 그 과정, 노력을 받은 거죠? 인정받았잖아요. 과정을 칭찬해요. 결과를 칭찬하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만심만 생깁니다. 자존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이외에는 다 칭찬하셔야 돼요. 인격, 성격 칭찬하면 안 됩니다. 너는 인격이 참 좋아. 너는 성격이 참 좋아. 여러분 성격은
형성되면서 성격은 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 다 인정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나쁘게 인정받아야 될, 비난받아야 될 성격이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을 칭찬, 인품, 너는 인품 좋은 아이야. 너는 인격이 좋아. 이 칭찬하는 순간 아이는 자만심만 생깁니다.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칭찬은 인격이나 성품, 성격을 칭찬해서는 안 되고, 행동, 생각, 그런 거 다 칭찬하셔도 돼요. 과정 칭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들으면은 들을수록 유아 때부터요. 칭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존감은 올라간다. 예, 칭찬이 중요한 거다. 자, 자존감이 그럼 뭔가?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지. 존경심, 자기를 스스로 존경하는 겁니다. 여기 자존심입니다. 프라이드가 아닙니다. 프라이드가 아니고 자기를 존경하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칭찬을 받으면서 칭찬하는 사람한테 부정적 이야기 할까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과정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항상 긍정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죠. 이 긍정심리가 작동되도록 유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칭찬을 받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내 자존감, 나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알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귀하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정도로 사용되고, 때로는 비교 우위를 거치지 않고 내가 나를 승인할 수 있는 마음이며 자기의 하자나 약점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의 하자,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면은, 단점을 말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 자존감이 낮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낮구나. 근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그래, 그게 내 약점이고 내 단점이야. 네. 그러면서 고쳐 나가면 되죠. 그거 자신 있게. 예. 그래야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 때는 자존감이 높여야 자신감이 생기면서 주도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4세에서부터 7세 때 형성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자존심,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거나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감정, 이 자존심이죠.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감정의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자존감과는 달리 자존심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경의만을 바라는 인간상을 의미하는 이기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관련해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감 비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안정적 자존감과 방어적입니다. 방어적 자존감,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간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이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우리 인간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가지는 것이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세에서 7세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대신에 이 부분만 잘 염두에 두고 칭찬을 긍정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면은 4세에서 7세까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의 단점을 이해하면서 수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세에서부터 7세 사이에 자존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세에서부터 7세 사이를 우리가 분석할 적이에요. 상담을 하거나 분석할 적에 이 아이에게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생활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자존감이 낮으면은 아이가 어떤 4세에서 7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겁부터 먹고 거짓말하는 아이. 두 번째, 간단한 문제도 쉽게 포기하는 아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아이, 쉽게 포기하는 아이,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더듬는 아이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친구에게 지는 것이 익숙한 아이가 됩니다. 친구에게 뭐 하는 것이? 지는 것이. 학교 폭력, 성폭력 피해자. 누가 될까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 잘난 척이 심한 아이가 됩니다. 왜? 반대로 자기 스스로 낮은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가시적으로 위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최고 잘난 척이 심. 척이. 그러므로 이 낮은 자존감이 있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태도나 옷 입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척하는 게 많아집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척할 필요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양보만 하여. 양보만 하여. 양보만. 양보가 어떤 배려와 관련된 것이다. 저 친구는 양보를 잘하네. 아주 겸손한가?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다. 뭐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양보만 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동생 공부로 어리광이 심해지는 자꾸 엄마에게 묻고 의존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요, 의존이 높아집니다. 강자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모든 인간은 의존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강한 것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강한 것을 뭐로 삼나요? 신으로 삼고 거기다가 의지하려고 하죠. 의지하려고. 이게 영어 표현으로 depend upon, rely on, 기울짐. 강자의 기울짐. 내가 뭐가 약하니까
낮은 자존감이다. 내가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필요 없죠. 그래서 자꾸 엄마에게 묻고 의존하는 아이가 된다. 자존감이 낮은. 엄마와의 관계가 결국에는 서먹한 아이가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기고 싶은 욕구는 한껏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나쁜 뜻도 괜찮은 아이가 된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제가 정치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심리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되신 분들 있죠. 저는 심리학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우리 사회, 국가 사회가 전체가 어떻게 됐는가,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세우면요, 그 조직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정말. 왜? 최고의 높은 주에 갈 수 있죠.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 잘못된 것 전부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대선을 조금 서보고 싶기도 한데 잘못 섰다가 또 오해만 들까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좀 고민해서 저만의 선택으로 저는 그런 사람 안 뽑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기기 위해서라면 나쁜 또 괜찮은 아이가 된다. 성인에게 비유해보세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은 성공적인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울며 떼쓰는 것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자존감이 낮으면 울며 떼씁니다. 왜? 아이는 해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는 아이, 떼쓰는 아이, 자존감 낮은 아이입니다. 남의 물건을 결국에는 훔치는 아이, 도둑, 자존감이 낮은. 그걸로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것을, 나를 한번 높여보자라는 생각을, 그런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채우기 위해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자존감 높이는 양육 원칙. 신뢰성, 자율성 확보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그래서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되, 너 그렇게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너 잘하는 것 같아. 그 과정을 뭐 해주라고요?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뭐 하나요? 박수치고 칭찬해줘. 아이 자만심만 키운다. 그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 절대 잘못 키우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아이 자만심만 키워주고 아이 금방만 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는 그냥 버리려고. 자존감이 높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자존심을 높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보다는 격려를 더 많이 해주라. 안전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수용해주되 부적절한 행동은 뭐하라? 제한하라. 이게 감정 코칭입니다. 감정 코칭. 감정은 네이밍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막 울잖아요. 막 떼쓰죠. 또 뭐 분노 표출하죠. 뭐 형을 공격하든가, 아니 뭐 자기 뜯든가 하죠. 그러면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안에 분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너가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 같구나. 너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구나. 라고 해서 그 느끼는 감정을 네이밍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 그거는 괜찮아. 그래 그거는 괜찮지만 그러나 그 다음 그것 때문에 이걸 발로 차버려서 행동은 뭐 해줘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 근데 그 행동을 안 고쳐주면은요, 그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고 안 알려주면은 아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장받기 위해서 별짓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낮은 자존감. 결론이 감정은 수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 감정 네이밍을 붙여주면서 공감해 줘야죠. 공감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은 반드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많은 실패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라.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나중에 회복 능력, 회복 탄력성 낮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 회복 탄력성도 성인 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 경험을 기쁘게 받으면 누구한테서 맞아왔든 엎드려졌든 괜찮아. 제가 아까 숨 유치원 이야기 잠시 했는데요. 숲에 가면 넘어지는 경우 많아요.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다 괜찮아. 다시 도전해. 회복 능력 엄청 생깁니다. 욕심을 줄이고 성공 경험을 늘려줘야 돼.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찾아주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강점을 알아야,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알아야 자기 효능감도 나중에 높아집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 코칭을 하다가 보면은 친구와의 감정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할 적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자존감을 정의하고 자존감이 어떤 것이다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원칙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한테 가서 다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개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만은 책임감에 대해 과제를 드렸나요? 과제를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님들은 그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는 자존감까지만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 그 주도성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집중력, 책임감, 자존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자존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에서 7세 사이, 그 앞에는 뭔가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죠? 그 다음에 주도성은 4세에서부터 7세에 나타나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주도성을 획득하면서 함께 가져와야 될 게 자존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면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다문화의 가족들, 자녀들이 자존감이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숲놀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산에는 숲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숲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다문화 유아들은 저쪽에 어린이집 이런 데 갈 것이 아니라 숲 유치원을 구성해가지고 숲 유치원으로 숲놀이 하는 것이 저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공동을 하면 안 될까? 예. 부모님들 모여가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한 10명만 모여가지고 10명 아이들 데리고 한 3명만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케어하고 그냥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몰라도 돼요. 그냥 가서 아이 풀어놓으면 돼요. 풀어놓으면 지가 다 알아서 다 알아서. 예. 제가 순 유치원 할 때는 우리 밥을 들고 어디 가느냐면 숲으로 가요. 거기서 먹어요. 그러고 다시 가져와서 선생님들은 설거지하고. 예. 여러분 유아의 놀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이미 보육 정책을 바꿔서 놀이 중심 유아 교육으로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어쨌든 이 자율성, 주도성, 자존감 높이는 일은 7세까지 완성해야 된다. 완성해야 되는데 어떤 놀이가 좋을까? 상호작용 놀이가 좋을까? 고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자료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고 그 책임감에 대해서 다음에 연구해 오신 것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